기침. 어떨 땐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경호원 같다가도 또 어떨 땐 진짜 통제불능 말썽꾸러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 단순해 보이는 기침이라는 반사작용 속에 숨어있는 아주 놀라운 이중성 그리고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기침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이 두 얼굴. 한쪽에서는 감염이나 질식 같은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정말 필수적인 보호자 역할을 톡톡히 하죠. 근데 다른 쪽을 보면 와, 이건 뭐 심하면 갈비뼈에 금이 가게 될 정도로 우리를 괴롭히는 무시무시한 고문관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든든했던 보호자가 갑자기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기침. 그러니까 우리가 만성기침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끝나지 않는 기침이라는 미스터리의 범인을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침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 메커니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기침을 우리 몸의 아주 정교한 생물학적 보안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정교한 5단계 작전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1단계, 뭔가 이상한 게 들어왔다. 자극을 감지하죠. 2단계, 감각신경이 뇌에 바로 긴급보고를 올립니다. 침입자 발생. 그럼 3단계, 뇌가 즉각적으로 기침 발사 명령을 내리죠. 4단계에선 숨을 딱 참고 압력을 최대로 끌어모았다가 마지막 5단계, 한 번에 빵 하고 터트려서 침입자를 쫓아내는 겁니다. 이 마지막 방출 단계의 힘이요. 와,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흉곽 안의 압력이 무려 300mmHg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압력이에요. 바로 이 힘으로 이물질을 그냥 뿜어내버리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오작동해서 멈추질 않는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재앙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이 만성기침이라는 사건의 범인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단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시간입니다. 기침이 대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가? 이게 첫 번째 단서가 되는 거죠.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주 명확해져요. 기침이 3주를 안 넘으면 보통 급성기침이라고 하고요. 3주에서 8주 사이는 아급성 기침, 그리고 8주 이상, 그러니까 2달 넘게 계속된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가 만성기침이라고 부르고 오늘 우리가 추적할 바로 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상황이 더 흥미로워집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폐는 깨끗하대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기침은 멈추질 않아요. 그럼 이제 수사망이 확 좁혀지는 거죠. 지금부터 가장 유력한 용의자들을 한 명씩 용의선상에 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정말 뜻밖의 인물입니다. 바로 우리 다 흔히 먹는 혈압약이에요. 에이스 역제제라는 종류의 약인데요. 이걸 드시는 분들 중에 적게는 5%, 많게는 무려 30%까지 마른 기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건강 지키려고 매일 먹는 약이 범인일 수 있다니 정말 생각도 못했죠? 두 번째 용의자는 바로 코나 코 주변, 그러니까 부비동의 염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생긴 콧물 같은 분비물이 목 뒤로 슬금슬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에 있는 기침 센서를 계속 간지리는 거죠. 결국 문제의 시작은 폐가 아니라 코였던 셈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또 한 번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범행 현장은 폐나 코가 아니라 놀랍게도 소화기, 바로 위입니다. 위산 역류가 문제인 건데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그 자극이 엉뚱하게 기침을 유발하는 거죠. 특히 이 용의자의 교묘한 점은 속쓰림 같은 대표적인 증상이 전혀 없어도 오로지 기침만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주요 용의자입니다. 이 녀석은 변장의 귀재예요. 바로 기침 이형 천식이라고 불리는 천식의 한 종류입니다. 보통 천식하면 쌕쌕거리는 소리나 숨가쁨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런 증상 하나도 없이 정말 끈질기게 마른 기침만 계속되는 아주 특이한 녀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유력한 용의자들이 전부 알리바이가 있다면 어떨까요? 약도 안 먹고 코도 괜찮고 위산 역류도 없는데 기침이 계속되는 거죠. 어떤 원인도 찾을 수가 없을 때 바로 여기서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문제는 외부의 침입자가 아니라 우리 몸의 보안 시스템 자체가 고장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침 과민성 증후군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비교적 최근에 나온 진단명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기침을 일으키는 외부의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기침을 감지하는 우리 몸의 센서, 즉 신경계가 너무 예민해져 버린 상태를 말해요. 기침 반사 그 자체가 병이 되어버린 거죠. 이 증후군의 특징을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마치 아주 작은 연기에도 시끄럽게 울려대는 초민감 화재 경보기 같은 상태거든요. 우리 목의 감각신경이 너무 예민해져서 그냥 말하거나 웃거나 심지어 찬 공기만 살짝 들이마셔도 갑자기 기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 특징도 있고요. 자, 이제 미스터리는 거의 다 풀렸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답은 명확합니다.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즉 정확한 용의자를 딱 찾아내서 그에 맞는 표적 치료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해결의 열쇠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범인에 따라 치료법이 정말 완전히 달라지죠? 보세요. 코가 문제인 상기도 기침 증후군에는 항히스타민제나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쓰고요. 위산 역류가 원인이면 위산 분비를 막는 약을 먹거나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변장의 귀재였던 기침 이형천식은 흡입기로 잡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신경 자체가 너무 예민해진 기침 과민성 증후군에는 예민해진 신경을 좀 진정시켜주는 신경조절제 같은 약을 사용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어떠셨나요? 우리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던 기침 하나에 이렇게나 복잡한 이야기와 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몸의 다른 기능들, 예를 들면 재채기나 딸꾹질 같은 것들 속에는 또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을까요? 우리 몸에 대한 궁금증, 앞으로도 계속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